안녕하세요. 부동산을 보는 눈 리얼아이 박감사입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주식시장에 더 관심이 많지 부동산에 대해서는 좀 관심이 시들해진 것 같기도 해요. 그렇지만 청약에 대한 관심은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전문가들도 많이 이야기하고 있죠. 집값 하락이 5년 뒤에나 있을 일이니까 연끌 말고 청약 준비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올해도 집값이 계속 오를 거니까 무주택자라면 시기와 상관없이 내 집 마련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집값은 끝없이 상승할 거니까 늦기 전에 사라는 얘기가 주를 이루고 있어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집값이 계속 오르려면 그 오른 가격에 사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제 시장은 더 사줄 사람이 없는 상황이 됐어요. 매수자가 사라진 상황이라고 볼 수 있고 또 경제 상황에 대해서도 저 말고 경제 관련 유명한 사람들이 다 위기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인데 꼭 지금 사야 될까요? 청약은 로또라는 생각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청약에 뛰어들고 있어요. 인천의 송도자의 크리스탈이 1순위에서 마감이 됐죠. 입지가 송도 내에서도 좀 동떨어져 있긴 한데 그리고 가격도 주변 시세에 비해서 결코 싸지 않은데 입지가 나빠도 또 비싸도 청약은 로또라는 인식이 강하고 많은 사람들이 청약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또 대출이 되거나 전매 제한이 안 걸린 상품에 대해서는 더 과열이 되고 있죠. 대출이 쉬운 아파텔로 돈이 몰리고 있어요. 지역에 상관없이 가격에 상관없이 당첨만 되면 전매를 통해서 시세 차익을 챙길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많이 이 시장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오른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제 영상 조회수가 좀 떨어지고 청약 관련된 조회수는 굉장히 올라가고 있는 걸 보면서 제가 원래 남의 걸 잘 안 보는데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길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지 하면서 좀 몇 개 봤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영상이 2월 19일을 굉장히 중요한 날로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2월 19일이 도대체 무슨 날이길래 이렇게들 호들갑을 떠는 걸까요? 2월 19일 전월세 금지법이 시행이 되는 날입니다. 주택법을 개정을 해서 분양가 상한제 적용되는 지역에 대해서 민간 분양의 경우에도 의무 거주 기간을 신설을 했어요. 예전에 분상제가 공공택지만 적용이 될 때 시세의 80% 미만으로 분양을 받으면 5년간, 그 이상이면 3년간 의무 거주 기간이 있었습니다. 이제 민간 택지의 경우도 분상제가 적용이 되니까 80% 미만으로 받는 경우에는 3년간, 80% 이상인 경우에는 2년간 거주 의무가 생겨요. 이게 2월 19일 이후부터 모집하는 경우에 다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매우 중요한 날이라고 이야기들을 하는 거죠. 청약이 자기가 살려고 하는 거면 이러한 게 문제가 안 되는데 시세 차익을 노리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 날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청약을 투자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정말 자기가 실입주를 하려고 생각하는 경우인데 이 경우에는 자기 자본이 절반 가까이 필요합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면 8억에 분양하는 아파트 같은 경우에 대출이 40% 나오죠. 그럼 3억 2천을 대출로 메꿀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게 입주할 때 시세가 올라가면 더 추가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8억짜리 아파트가 14억이 된다고 하면 9억 이하는 40%, 그 이상은 20% 더 대출이 되니까 4억 6천까지 대출을 통해서 마련할 수가 있는 거죠. 8억짜리 아파트를 분양받는데 4억 6천은 대출을 통해서 조달을 하고 자기 돈 3억 4천만 있으면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파트가 가져다주는 시세 차익을 얻을 수가 있는 거죠. 이거보다 더 수익률이 좋은 방법이 있죠. 두 번째 방법인데 입주 때 전세를 주는 방법입니다. 여지껏 부동산을 통해서 재미 봤다는 사람들이 대부분 택한 방법이라고 볼 수 있는데 똑같이 8억짜리 아파트를 분양받으면 20%만 있으면 시세 차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계약금 20% 자기 돈 1억 6천을 투입을 하고 중도금 잔금은 그냥 연체를 하는 거죠. 연체를 하고 입주 시점에 전세를 통해서 그동안 밀렸던 대출금을 다 갚아버리면 되는 거죠. 입주 때 전세를 6억 4천 이상만 놓으면 되는데 새 아파트고 전셋값이 이렇게 오른다고 하니까 이거 충분히 커버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투자 방법을 썼고 또 실제로 통용이 됐습니다.
이렇게 하면 8억짜리 아파트를 사는데 2억도 안 되는 돈을 들여서 그 나머지 시세 차익을 온전히 누릴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보통 청약에 투자를 했었는데 이제 이 두 번째 방법이 막히게 되는 상황이 됐어요. 잔금을 치러야 등기를 칠 수 있는데 이제 전세금 받아서 이 잔금을 치를 수가 없죠. 로또라고 말하는 분상제 적용받아서 받은 아파트들은 이제 무조건 입주 때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전세를 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방법이 막히게 되니까 이렇게들 호들갑을 떨고 있어요. 이러한 영상들 공통점이 사람들의 심리를 자극하고 있습니다. 이제 돈 1, 2억밖에 없는 흑수저는 로또 분양에서 완전히 소외되었다고 이야기하면서 정책이 잘못됐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죠. 그리고 이제 현금 4, 5억 있는 금수저만 이러한 로또를 누릴 수 있게 됐다면서 막 붕괴를 합니다. 이게 얼마나 모순적인 이야기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제 청약을 통해서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은 실입주 방법밖에 없는데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거는 로또가 맞는가입니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흑수저는 이제 기회가 없고 돈 많은 무주택자, 돈 많은 금수저만 이제 청약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얘기는 다시 말해서 돈 많은 금수저들 이제 시세가 15억이라는 구축 아파트를 사지 않고 9억짜리 로또 청약을 하죠. 구축은 절대 안 삽니다. 지금 웬만한 지역 10억 이상 부르는 이유가 시중에 돈 많은 사람이 많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실제는 돈 많은 사람이 많은 게 아니라 비싼 호가를 부르고 있는 집 가진 사람이 많다는 뜻이죠. 이 사람들 돈 있는 사람이 이걸 사줘야 되는데 지금 돈 있는 무주택자들은 이러한 로또 청약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됐어요. 당연히 이 구축을 사주지 않는데 그들이 돈 많다고 얘기하는 사람들 팔아야 돈인데 이걸 현금화할 수가 없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사줄 사람이 없는 시장, 계속 높게 호가를 부를 수 있지만 급한 사람이 생기기 마련이죠. 매수자가 사라진 시장에서 가격이 계속 유지될 수 없으니까 가격은 내려올 수밖에 없습니다. 가격이 내려오면 이 로또는 신기루에 불과하죠. 지금 시세가 15억이라고 하고 그래서 15억 부르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가격에 사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 가격에 사줄 수 있는 사람은 청약을 받고 있지 이 집을 사주지 않는데 그 가격이 정말 유지될 수 있을까요? 이러한 관점에서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로또라고 청약하는 게 위험하다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결국 실수요자가 아니라 필요가 없는 사람이 사줘야 유지될 수 있는 시장이었는데 이제 그 길이 다 막힌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로또는 신기루에 불과합니다. 전세로 메꿀 수 있는 길을 막아서 이제 서민은 로또도 받을 수 없게 만들었다고 이거 아예 사라져야 된다고 막 얘기를 하는데 이 정책은 허상뿐인 로또 때문에 과도한 대출을 짊어지는 사람을 차단하는 정책입니다. 실제로 돈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이 되는 사람이 분양받으라고 막은 거죠. 법 개정 전에는 전세로 메꾸지 않으면 감당조차 못하는 사람들이 부지기수로 이 아파트를 받았다면 이제는 전세를 놓지 않더라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분양받으라는 의미입니다. 당연한 거죠. 실제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로또 때문에 감당 못하는 빚을 지지 못하게 막고 있는 건데 이게 잘못됐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계속 청약 관련해서 좀 신중하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이제 실수요자 입장에서도 냉정하게 생각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아까 8억짜리 집을 분양을 받는데 초반에 대출 3억 2천 받고 나중에 시세가 올라서 더 대출을 끌어당겨서 이 집을 유지할 수 있을 거다라고 얘기했는데 이건 시세 상승이 전제가 된 거죠. 워낙 고분양가 상황인데 지금보다 시세가 올라가지 않으면 추가적인 대출이 안 나오고 또 어찌저찌 대출을 더 받는다고 하더라도 빚의 무게만 더 늘어나게 되는 거기 때문에 계속 신중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동탄도 10억, 김포도 10억, 파주도 10억, 어디 뭐 10억 아닌 데가 없어요. 그 사람들 다 금수저고 그 사람들 다 돈 있나요? 그 사람들 집 사줄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이아몬드 수저 돼야 그거 사줄 건데 그 정도 되는 사람이 도봉구 끝자락에 있는 아파트 10억 주고 거기 가서 살까요? 그렇기 때문에 허상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래서 실제 소득에 받쳐주지 않는 가격은 결코 유지될 수 없다라고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은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2월 19일 이전에 청약하면 무조건 로또가 될까요?
이것도 있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전세가 받쳐져야 가능한 건데 이 정책전의 대부분이 이러한 방식을 취해서 아파트를 분양을 받았어요. 전세를 놓을 수 있는 금액이 결정이 되어 있어요. 자기 자본 들어간 거 외에 나머지 돈들은 전부 다 전세금으로 메꿀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아까 예로 든 8억짜리 아파트라면 6억 4천 밑으로는 전세를 절대 놓을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고액 전세가 이렇게 많이 쌓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액 전세를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이 없죠. 전세를 못 놓게 되면 그만큼 어디서 대출을 끌어내야 되는 상황이고 굉장히 취약한 상황에 내몰리게 됩니다. 제가 요즘 집단대에 관련해서 심사를 많이 했는데 이게 바로 분양했던 아파트들이 이제 준공이 돼서 잔금 대출 때문에 하는 건데 호가 기준에서 잔금 대출 치를 수 있을 만큼 감정가가 나오고 있어요. 결국 누구한테 팔아서 이 빚을 갚아내고 이익을 실현하는 게 아니라 그만큼 더 올랐다고 하니까 끌어안고 더 많은 빚을 내고 있는 게 지금 분양받은 사람들이 하고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 집을 사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금리는 어떻죠? 계속 금리는 올라가고 있죠. 기준금리 0.5로 내리고 계속 그 초저금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내릴 수 있는 만큼 내려놓은 상황이에요. 그런데 적용받은 금리는 어떻죠? 계속 대출 금리는 올라가고 있습니다. 은행은 유동성 때문에 은행채를 계속 발행하고 있어요. 대출 금리가 상승하는 이유가 시장 금리가 상승했기 때문이죠. 기준금리와 상관없이 돈값이 올라가고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주담대 금리는 1년 반 만에 최고를 찍고 있고 신용대출 금리도 팍팍 오르고 있습니다. 신용대출로 영끌해서 1, 2억 우습게 보면서 대출 받았는데 이제 이 돈값이 비싸지고 이 무게를 그대로 감당해야 되는 시간이 오고 있어요. 사줄 사람이 없는 시장, 사줄 수 있는 사람은 청약받고 있는 시장, 그런데 대출은 받을 수 있는 만큼 받아놓은 시장입니다. 실제 자기 경제 수준으로는 8억짜리 집을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집을 산 게 아니죠. 1, 2억도 간신히 끌어낸 사람들이 6, 7억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면서 지금 대출 받아서 끌어안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출 잔뜩 껴서 시세차익 바라고 로또 바라면서 감당도 못할 빚을 끌어낸 사람들이 지금 우리 주변에 부지기수입니다. 이게 현실인데 남한테 수억의 시세차익을 남기고 팔 수 있다라는 믿음으로 아무렇지도 않게 빚지라고 이야기하는 상황이 너무 답답해서 오늘 한번 다뤄봤습니다. 네, 여기까지 오늘 준비한 내용이고요. 오늘 제 영상이 좋았다면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 다음 영상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